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로그인 기능을 한번 도입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회원가입 했으면 당연히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로그인 기능을 여러분들이 도입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로그인은 어떻게 하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요거 겟 매핑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 기능을 이제 그러니까 로그인 기능을 이제 구현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유저 컨트롤러 있는데, 그러니까 유저 컨트롤러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할 수 있게끔 이제 로그인 폼을 만들어주는 그런 코드를 여러분들이 남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로그인 폼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 보면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컴피그 해가지고 시큐리티 설정 관련된 게 있잖아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증과 인가에 대한 코드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을 만든다 했을 때 계정도 일반 계정이 있고요. 일반 계정. 그다음 일반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계정이 있냐면 관리자 계정이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 관리자. 그러니까 관리자 계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로그인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에 일반 계정은 어디까지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 거고 관리자 계정은 뭐 어디까지 이제 당연히 이제 관리자 같은 경우는 모든 곳에 접근이 가능하겠죠. 근데 관리자 같은 경우는 관리자만이 다룰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증과 인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세팅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집어넣냐? 사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또는 이제 찾아보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뭐 어서라이즈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이걸 안 썼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안 썼단 말이에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복사 좀 할게요. 이거 복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이런 복잡한 것들을 다 외워야 되냐? 스프링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해서는 당연히 이제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 일단 지우고 여기 보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내가 여기다가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모든 경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경로, 모든 경로.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경로를 입력하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들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거 지워볼게요. 이거 지우고 이렇게만 쓰게 되면 제가 퀘스천 리스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이 퀘스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인증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별도의 접근이 없으면.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썼고 퀘스천 리스트 원래는 우리가 접속이 가능했죠. 그죠? 로딩이 안 됐나? 반영이 되는데 조금 걸리나봐요. 자, 이게 반영이 조금 오래 걸린다면 컨트롤 F9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F9 누르면 이제 재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우리 퀘스천 리스트 접속하면 접속됐죠, 그죠? 자, 지금 보면 이게 제대로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보이죠? 액세스 거부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접속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속 자체가 거부됐기 때문에 여기과 관련된 거는 권한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게 바로 뭐다? 인증 없이 이제 접근 다시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요.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인증 없이 접근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증 없이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무시하시고요. 퀘스천 리스트 했을 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면 권한이 막아지죠. 그죠? 그죠? 지금 액세스 거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8080 접속했을 때 접속이 안 된 것도 루트 경로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이 금지되게 막아졌기 때문에 지금 접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퀘스천 리스트만 유일하게 들어가지는 건 뭐예요? 내가 퀘스천 리스트에 대해서 인증 없이 얘는 별도의 인증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접근이 되는 겁니다. 죄송해요. 잘못 설명드렸어요. 반대로 설명드렸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디테일 같은 경우도 요거 들어가면 자 보이죠? 액세스 거부되는 거.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그인하지 않는 이상 또는 내가 접근에 대해서 별도로 해제하지 않는 이상 얘는 다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퀘스천 리스트 했을 때 나중에 이게 테스트 해볼 건데 리스트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게 CSS가 다 깨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글꼴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스타일은 유지가 되는데 지금 별도의 이런 이제 글꼴이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이 스타일에 대해서 접근이 막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걸 이렇게 다 뚫어버릴게요. 자, 다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모든 권한을 내가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모든 이제 경로가 인증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보이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굳이 이걸 안 써도 어차피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자, 뭐만 쓸 거냐면 여기 이제 수업 페이지 보면 요거 있죠. 폼 로그인. 요거만 쓸 거거든요. HTTP 폼 로그인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로그인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디폴트 서세스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로그인 프로세싱 URL에서 유저 로그인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추가를 할 건데 얘는 이제 뭐냐면 그냥 사용자가 정해놓은 페이지 즉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 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폼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로그인 처리 시 요청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로그인 성공했을 때 로그인 성공 시 리다이렉트 경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유저 로그인으로 여러분들 이제 요청을 할 거고 로그인 성공하면 여기로 보내달라. 당연히 여러분들 루트 경로로 보내면 우리가 이제 메인 컨트롤러 보게 되면 메인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했죠? 홈 컨트롤러 했나요? 제가? 홈 컨트롤러에서 지금 퀘스천 리스트로 리다이렉트 하라고 했기 때문에 리스트로 이동이 됩니다. 리스트로 이동이 되죠. 자,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큐리티 컨피그를 세팅을 해준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해주면 되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작동하냐면 사용자가 로그인 페이지로 접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당 경로로 접근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로그인 폼은 안 만들었지만 그러면 이제 로그인 폼에서 여러분들이 뭐 아이디 입력하고 뭐 비밀번호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용자가 로그인 폼을 제출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폼 입력하면 이제 유저 로그인 요거 그러니까 포스트 경로로 무조건 요청이 되는 거예요. 포스트 경로.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가져오는 거는 갯방식이고 우리가 뭐예요? 폼을 처리하는 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한다 했죠. 그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요 폼 경로가 있죠. 요거. 자, XML 폼 요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만드시면 되고요. XML 들어가서 로그인 폼 좀 만들게요. 일단은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쓰세요. 복사해서 쓰시되 왜냐면 백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요 HTML, CSS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랑 협업할 때 좋아요. 왜냐면 백엔드 개발자가 협업하는 사람들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이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해놓으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HTML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짜져 있는지
그걸 구조를 모르면 당연히 데이터를 넣고 싶어도 제대로 못 넣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스프링부트를 쓰고 있고 타임리프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지, 원래는 이제 보통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타임리프를 안 씁니다.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백엔드 개발하면서 프로젝트까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ASML을 만들기 위해서 타임리프를 쓰는 것 뿐이지, 물론 나중에 실무 가면 실무에서는 백엔드는 스프링부트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는 다 뭘로 개발하냐면 리액트, 앵귤러, 뷰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리액트, 앵귤러, 그 다음에 앵귤러가 이거냐? 그 다음에 뷰가 있어요. 이게 다 프론트엔드 개발에 쓰는 프레임워크거든요. 프레임워크. 리액트는 라이브러리인데 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화면을 구현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몰라도 되고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폼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유저 로그인 나오고 메서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파람 에러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달러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괄호 써가지고 쓰는 거는 어떨 때 쓸 수 있다 했죠?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컨트롤러에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폼을 보여줄 때 여기다가 모델 쓴 다음에 모델 쓰고 모델 써가지고 내가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 써서 임포트 요거 add attribute 해가지고 내가 뭐 파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줬다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이 뭘 쓰고 있어요? 여기서 파람이라는 걸 지금 내부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스프링부트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스프링부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람이라는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거 출력해보면 에러 발생하면 파라미터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에러를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 했을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 당연히 이제 뭐 제대로 입력 안 하면 여기 에러 메시지가 뭐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스프링부트 파라미터라고 검색해 보시면 타임리프 파람 뭐 객체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 타임리프의 기본 객체가 바로 뭐다?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뭐 정리해서 나오죠. HTTP 요청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튼 에러를 담아가지고 출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저네임 받고 패스워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또 가끔씩 강사님 여기서는 왜 th 오브젝트 안 쓰나요? 굳이 쓸 필요 없죠. 여기서 th 오브젝트라는 말이 나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name, id 뭐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여기 로그인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로그인 클릭했을 때 로그인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로그인을 연결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요거 넣어줘야 돼요. 자, 레이아웃에 들어갔을 때 레이아웃이 아니라 내부바 여기 이제 로그인 있죠? 요걸 딱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로그인 버튼 클릭했을 때 로그인이 되겠죠. 반영됐나? 됐네요. 자, 보이죠? 사용자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로그인 폼을 구현해 준 거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 딱 누르면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 파라미터 에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물음표 기준으로 에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파람 에러라는 걸 쓰게 되면 물음표 기준으로 파라미터 해가지고 요 에러를 이제 출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한 뭐가 있냐면 유저 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로 볼까요? 유저 롤이 어딨지? 있다. 유저 롤. 뭐 이넘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넘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유저 롤만 반영을 해줄게요. 유저 롤 반영해 주시고 요 그대로 복사해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계정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뭐 근데 나중에 이제 계정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늘리면 늘릴수가 아니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 어드민이라는 건, 롤이라는 건 모르겠지만 어드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관리자 계정이다.
그 다음에 롤 유저라는 건 뭐다? 유저 계정이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계정에 대해서 계정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뭐 권한을 부여하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관리자 계정이 있고, 그 다음 부관리자 계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계정이 있고, 그죠? 뭐 VIP 계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부여하겠냐.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계정의 종류를 세팅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야 되냐면, 빨리빨리 할게요. 자, 밑에 보면 유저 시크릿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요게 있어요. 얘가 뭔지도 일단 반영하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회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좀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반영하면 뭐 자동적으로 이제 임포트가 되니까 요거 임포트 안 돼서 컨트롤 눌러서 임포트 따로 해줘야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요거예요. 요거. 자, 당연히 이제 find by 유저네임은 없으니까 요거 참고로 여러분들 find by 이 책에서는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 대문자입니다. 여러분들 소문자 쓰시면 안 돼요. 자, 코드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요 유저네임만 만듭시다. 요거는 뭔지 아시죠? 크리에이트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만들면 되고. 자, 그러면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 보게 되면 로드 유저 바이 유저. 자, 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시큐리티가 스프링 시큐리티가 특정 회원을 유저 네임으로 네임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그 유저 네임이 네임에 해당하는 회원 정보를 얻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얻는 수단. 이게 왜 그러냐면 스프링 시큐리티는 원래 스프링 시큐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로그인 폼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폼을 우리의 회원 로그인 폼으로 대체를 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가 유저네임을 딱 받았을 때 그 유저네임에 해당하는 회원 정보를 얻는 수단이 바로 요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이다. 이 녀석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왜 또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사이트 유저라는 뭘 만들었죠? 사이트 유저라는 테이블을 JPA에서 만들어졌는데, 시큐리티는 사이트 유저라는 테이블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큐리티는 사이트 유저 테이블이 존재하는지 때문에 이 정도는 알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알려준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뭘 알려주냐? 이 정도까지는 알려준다. 구현해줘. 그래,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이제 옵셔널 사이트 유저, 이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쓰게 되면 여기 안에 옵셔널 메서드에 의해서 뭐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이제 유저 리포지터리에서 find user name이라는 이제 요걸 날리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유저네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하게 되면 find 유저네임에 의해서 어떤 쿼리가 날아가요? 얘는. 그러니까 유저네임을 얻는 수단이에요. 지금 로그인이잖아요. 로그인을 하려면 현재 회원이 유저 1이라는 회원이 있을 때 유저 1이라는 회원이 데이터베이스 상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런 퀄리 날리겠죠. 셀렉트 프롬, 그 다음에 사이트 유저라는 요런 퀄리 날리고, 그죠? 왜요? 유저 네임이 뭐인 사람? 유저 1인 사람. 그죠? 그러니까 요걸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요 쿼리를 얘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날려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가져왔는데, 요거 가져왔는데 is empty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못 찾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찾았으니까 사용자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사이트 유저에서 get하죠. 자, get해서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에 대한 객체를 여기다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어드민이냐, 관리자 객체냐. 얘는 이제 이 뭐냐면, 이 리스트는 뭐냐면 권한을 담을 빈 리스트 생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드민 계정이냐, 뭐 일반 계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드민 이퀄스 유저네임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제 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유저 롤이라는 걸 만들었죠. 유저 롤, 그 다음에 어드민, 그 다음에 get value.
밸류 가져온 다음에 그게 이제 롤 어드민 거 같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 거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드민 equals 유저네임, 그러니까 유저네임을 가져왔는데 그 유저네임이라는 요 사람이 어드민 계정과 같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해 주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게 어드민 계정 아니면 뭐겠어요, 당연히. 관리자 계정 아니면 뭐예요? 일반 계정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추가해 주는 거죠. 얘는 일반 계정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정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서비스랑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아는 거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드민이라면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이렇게 써드릴게요. 어드민이라면 관리자 권한 부여.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일반 사용자. 그게 아니라면, 어드민이 아니라면 일반 사용자 권한 부여.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저라는 건 뭐냐면, 얘는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유저 클래스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이제 반환을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그 다음에 권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반환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 그리고 뭐 요게 필요하긴 한데 지금 요거는 안 써도 크게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따가 쓰죠. 요거 지금 안 써도 크게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자, 됐나? 자,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로그인하면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이제 로그인 그냥 눌러버리면 안 되겠죠. 자, 유저 1, 그다음 1, 2, 3, 4. 자, 현재 이제 로그인이 됐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로그인이 됐으면, 로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에 대한 이제 뭐랄까, 이 지금 로그인을 한 거거든요. 로그인 된 거죠. 근데 잠깐만요. 유저 1. 자, 봅시다. 사이트 유저 좀 확인해 보고요. 유저 1이 있죠. 비밀번호 1, 2, 3, 4 맞고, 1, 2, 3, 4. 됐네요.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제대로 로그인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로그인이 된 거예요. 로그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내부적으로 스프링 시큐리티가, 그러니까 로그인에 대해서 세션 아이디까지 발급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J세션 아이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거 지우면 로그인이 안 된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그인이 뭐다? 로그인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 검증이 가능하니까 그건 뭐 이따가 처리하기로 하고요. 그냥 요거까지는 할까요? 요거까지? 요거만 붙입시다. 자, 시큐리티 컴퓨터. 얘도 뭐 내부적으로 얘가 이제 뭔지 몰라도 되는데, 요거는 퍼블릭이라고 일단 써줄게요. through 이렇게 쓸까요? 얘는 그냥 요것만 써드릴게요. 그냥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인증을 처리할 때 이제 사용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얘는 뭐 커스텀 인증 로직을 할 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커스텀 인증이라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 로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로그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할 때도 필요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때는 뭐 얘를 안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뭐 이거 있다 해가지고 뭐 로그인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 일단은 지금 한 게 뭐예요? 로그인을 처리한 거다. 그렇죠? 네, 오래 걸렸네요. 네, 됐습니다.